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계는 또 다른 관세가 발표될 다음 달 2일을 운명의 날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이 된 관세 위기를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네. 지난밤에 뉴욕 증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4%나 빠졌고요. 네. S&P 500 같은 경우에도 2.7% 급락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가 화근이었는데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부인을 하지 않고 언제나 시간이 조금 걸리는 때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경기 침체를 불사하고도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경기 후퇴 공포가 퍼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경기가 어느 정도 후퇴할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예측을 내놨는데요. 당초에는 미국 경제가 올해 2.4%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여기서 1.7% 성장으로 하향이 됐고요. 관세율도 평균 한 5%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10%포인트 정도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인플레이션 위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국 경제가 긴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어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전쟁을 강행할 거다. 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시장도 그렇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앞서 발언도 그렇고 이 강행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까지를 보면은 먼저 높은 관세율을 던져놓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국이 나오는 반응을 봐가면서 조금 유예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혜택을 세부 내용을 좀 조정해주는 식으로 대응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관세 전쟁은 멕시코, 캐나다가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이 멕시코에서는 트럼프가 관세를 한 달 유예해준다고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축제가 벌어질 정도입니다. 지지자들이 춤추고 이렇게 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뒤에는 이 관세를 시행하겠다 못 박은 상황이고요. 네. 다만 내년이 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무렵으로 가면은 지금처럼 강공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내일 철강 관세는 예정대로 강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러터닉 미국 상무장관이 예정대로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우리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단순하게 철강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볼트라든지 너트 같이 철강으로 만든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2월에 당초 공개했던 것보다는 약간 후퇴했는데요. 자동차 범퍼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철로 만든 부품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유예가 됩니다. 향후에도 이 철강 가치 25%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전체 부품 가치 25%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낮아지는 면이 있고요. 이렇게 세부적인 기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 전쟁에도 이런 세부적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 걱정하는 게 내일이 아니라 다음 달이다. 이건 뭔가요? 네, 내일은 사실 철강 관련된 회사들만 주로가 문제가 되는데요. 네. 다음 달에는 이미 2월에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해당 국가가 실제로 미국 제품에 대해서 매기고 있는 관세를 파악을 해서 4월 1일까지 보고한 다음에 4월 2일자로 거기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단순히 여기는 관세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가가치세 같이 여러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다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미국산 감자를 수입하긴 하는데 뭐 수입하는 시기를 계절별로 좀 조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병이 난 지역 감자는 수입 안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에 병이 돌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도 미국이 문제를 삼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재계의 촉각은 4월 2일 날 발표될 상호 관세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함되더라도 어떤 품목에 대해서 포함될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세 정책, 관세 전쟁의 상대국을 보면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네. 이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이런 나라들? 네, 이런 세 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은 나라 1, 2, 3등 순위가 되겠습니다. 네. 특히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이 나프타 협정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아주 국가 경제에서 지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응하는 수가 좀 적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험적으로 이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적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또 4월 2일이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로 이 관세를 넓히게 되는데요.
이 케맥중이 아닌 다른 나라로 넓히는데 우리나라가 포함이 될지 안 될지 이게 아주 중요해지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케맥중을 빼면은 순위를 보면은 미국으로 수출한 순위를 보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 우리나라, 유럽이 대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느 품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꾸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제 기업들은 이제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은 좀 숨을 죽이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밤에 백악관이 좀 흥미로운 내용 자료를 내놨습니다. 세계에서 미국의 관세 때문에 세계에서 미국으로 기업들이 몰려온다라는 발표인데요. 네. 이 중에 우리나라 기업 3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생산을 늘린다. 그리고 LG전자가 멕시코 공장을 테네시로 이전한다. 또 삼성이 멕시코의 건조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한다. 이런 보도들을 미국 정부가 수집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보통 우리나라 신문 보도를 미국 정부가 알 리가 없는데 이렇게 발표했다는 점에서 미국도 이 관세 전쟁에 따른 그 자국 내 안 좋은 여론들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는 여기에다 어떻게 보면 또 위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반도체를 견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최근 2번 정도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에 예전에 반도체 산업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대신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 아닌 대부분 타이완에 있고 한국에도 조금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이 놀라운 점은 최근에 타이완 기업인 TSMC가 미국에 140조 원이나 이 역대 최고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일종의 뒤통수를 친 셈이 된 건데요. 네. 더 큰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선 바이든 정부 때 이미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투자를 했더라도 이 TSMC처럼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업계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계는 일단 로키로 대응을 하면서 이 4월 2일 날 어떤 조치가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